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최근 전자상거래 부문 총책임자를 교체했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 창업 동지이자 개국 공신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중국 소비 심리, 그리고 핀도더와 같은 신흥 경쟁자의 부상 속에서 알리바바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기업과 사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업 동지면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창업 동지를 바꿀 정도로 알리바바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리바바의 핵심 산업이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이 온라인 쇼핑몰 세계 1위 자리, 중국 1위의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자리에서 알리바바가 추락을 했습니다. 핀도더의 테무가 급속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테무에 의해서 선두 자리를 탈취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가총액 면에서도 역전이 됐죠. 특히 텐센트보다도 완벽하게 앞서는 알리바바 그룹이었는데 그룹 전체 차원에서도 텐센트한테 뒤졌고 지금 전자상 거래는 안 되는 이런 상황 발표가 나온 지가 한 서너 달 됐는데요. 기다리지 않고 이 알리바바에서는 이 총책임자, 전자상 거래의 총책임자, 알리바바의 전자상 거래의 그 대표 브랜드는 타오바오라는 것입니다. 타오바오. 타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뜻이고 바오는 보물인데 이 보물 찾기, 우리말로는 보물 찾기 정도죠. 우리나라에 있는 알리페이는 이 타오바오의 아주 지역 말단의 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타오바오의 CEO를 전격 교체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 상징적인 사건인 게 이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 것대로 마윈이 보냈다는 SNS 메시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SNS 메시지에 마윈이라는 이름을 달고 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테무가 중국의 유통 공룡 알리바바를 제친 것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거는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외신들의 언론이 나오니까 마윈이 자체 SNS에 글을 써서 야, 이거 우리 좀 정신 차릴 때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전격적으로 CEO를 교체함으로써 책임을 물은 것이죠. 책임만 물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알리바바가 이 전자상거래에서 그냥 좌시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2의 도약 전략을 펴나가겠다는 그런 제2의 창업 선언이기도 합니다. 알리바바를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18명이 공동 창업을 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면서요, 다이산.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죠. 12명의 나한이라고 있습니다. 절에, 교회가 아닌 불교 사원, 불교 절에 불교에서의 최대의 기원은 성불하십시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가 되면 그 모든 번뇌에서 다 깨어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이 부처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까지는 못 가더라도 보통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걱정 없고, 보통은 이 불교의 윤회설에 따르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부처가 안 되면 다시 다른 동물로 환생을 해서 계속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업적을 쌓으면 부처는 아니지만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나한이라고 그럽니다. 나한. 이 18명의 나한이라고 그래서 알리바바 창업 공신들이에요. 이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떠났는데 다이산이라는 이분은 타오바오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 동지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만큼 환경이 크게 변했다. 전자상거래의 위축에
알리바바 그룹이 갖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통을 이어받는 또 인물이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우융밍이라는 인물이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 이제 우육민 씨가 지금 현재 알리바바 전체 그룹의 CEO입니다. 그러면서 다오빠오도 겸직을 하기로 했거든요. 자, 이분 역시 알리바바 창업동지 18나한 중에 한 사람이에요. 18명 중에 한 사람인데 18나한 중에 조금 늦게 그 합류한 창업동지입니다. 알리바바의 전신으로 중거 황희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만들면서 모집 공고를 냈을 때 1호 합격자가 우육명이고 이 중거 황해를 모태로 해서 알리바바로 전신할 때 창업동지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빠오따오의 이 CEO가 쫓겨난 사건은 또 한 명의 18나한이 다른 18나한을 잘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같은 창업동지 중에 한 창업동지가 다른 창업동지를 잘란 건데 지금 창업자인 이 마윈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누구의 뜻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윈의 부재 상태에서 창업동지들 간의 내란이 일어나서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우육민 쪽으로 쏠린 게 아니냐. 우육민은 중국의 저장대학,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곳이 그 중국에서 바로 이 알리바바의 본고장이죠. 여기 저장대학 컴퓨터공학 학사인데 해외 유학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창업자 중 인터넷 기술을 이해한 유일한 인물로서 이 마윈이 최측근에 데리고 있고 특히 특보라는 형태로 해서 같은 방에서 근무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는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 이 알리바바의 세력 판도는 이 우육민과 거기다 한 사람 더해서 차이충신이라는 분이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CEO는 아니지만 전체 총회장 이름으로 두 명의 쌍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차이충신은 미국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입니다. 세무 전문가고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에 있다가 알리바바에 스카우트된 사람. 이분은 창업동지인 18인의 나한에 들어가지는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돈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로부터 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엄청난 돈을 끌어와서 알리바바의 자금을 충실하게 해서 국제화에 기여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알리바바는 차이충신과 우육민 시대로 틀을 잡았다. 그 중간에 그 장융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융이라는 분이 물러나셨죠, 그분은? 장준재, 장군재를 만든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리바바는 3세대 시대로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 좀 궁금한 지점이 테무라는 이제 핀도도의 테무가 상당히 이제 급부상하면서 알리바바가 이렇게 위기를 맞았는데 지난 몇 년간 보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뭐 반독점 조사, 뭐 거액의 벌금 부과 뭐 이렇게 실현을 겪었는데 똑같이 전자상거래하는 테무는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의 SNS에 그 과정이 잘 설명이 돼 있다고 봅니다. 마윈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 SNS 메시지를 한번 보면요. 우선 지난 몇 년간 PDD의 노력을 축하한다. PDD의 업적을 경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핀도더인가 봐요. PDD가 영문 이름인데 뭐 중국에서는 PDD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핀도드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PDD로 보편적으로 쓰죠. 그러면서도 이제 알리바바가 변화하고 적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알리바바도 이런 추세에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위대한 기업은 겨울에 탄생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마윈의 부재 상태. 그러니까 마윈의 부재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테무의 어떤 비결, 테무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컸을까? 미국에 진출한 지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알리바바보다 구력이 훨씬 적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미국 경영학계가 지목하는 테무의 6대 성장 비결이 있거든요. 테무가 큰 6개의 비결. 자, 첫 번째는 가성비, 가격이 훨씬 쌉니다. 뭐 이것은 이 알리바바도 싸지만 테무는 더 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90일 무조건 뭐 완전 원금 보장 반품입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품질도 체크하지 않고 나 싫어 이러면 무조건 바꿔줍니다. 90일 내에는요. 자, 그다음에 C2M 모델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 알리바바는 판매업자를 그 사이트에 테오바오 사이트에 많이 집어넣는데 이 판도들은 판매업자 필요 없다. 제조업체 바로 돌아라. 그러니까 판매업자를 생략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싸진 겁니다. 그래서 더 쌀 수 있겠군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공동구매. 이 판도더 테무의 1등 회사 성장의 공신들은 농촌의 가정주부들입니다. 농촌 가정주부들이 밭일 하느라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밭에 필요한 무슨 배추 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야지 이러는데 그 판도도의 테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골 농부 부인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 씨가 필요하다. 배추 씨 나도 이래서 단체 주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판도도 테무에서는 단체 가격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커머스의 대화 내용을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배추 씨를 필요로 한다면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전략. 이게 그러니까 테무라는 이름이 팀 업, 그다음에 프라이스 다운이잖아요. 팀은 늘리고 가격은 내린다. 단체 구매가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이 타오바오라는 알리바바 사이트는 중국 시장에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테무는 이 중국에서는 판도도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테무란 이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테무가 판도도 회사인지 몰라요. 완전히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아, 중국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많은 제품도 중국에 직접 오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배달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은 이 타오바오가 놀라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의 국제판이고 테무 대항마거든요. 한국에서는 알리바바의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상당히 잘 나가요. 거기다 또 마동석인가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에이, 이상한 분은 아니고요. 유명한 연예인이 있죠. 저는 처음 봤는데 영화를 안 보시나 봐요, 박사님. 네, 하여튼 그분이 그 알리바바 직원인가요? 직원은 아니죠. 근데 광고 모델이죠. 모델이죠. 네네. 광고 모델인데 그 돌풍이 일어나면서 알리페이가 상당히 한국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마동석 씨가 별로 효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무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글로벌 시장에 쓰겠다. 또 마지막 6번째 전략이 광고 수익 모델에서 광고를 하는 테무에 광고하는 업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돈을 벌게끔 그 사이트에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셜 커머스에까지 집어넣어주는 이런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6가지 전략. 이제 알리바바는 이것을 다시 한번 뛰어넘겠다 그러는데 이 알리바바와 그 핀도도의 전쟁이 알리바바와 핀도도의 전쟁이 주목이 되는데 미국 언론들은 아예 이제 알리바바는 끝났다. 이제는 테무와 아마존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띄워주는 기사이기도 하네요. 테무의 실적이 반열을. 미국 내에서의 실적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알리바바는 급전직하, 테무는 급상승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육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캐롤이나 어렸을 적에 믿었던 산타클로스, 뭐 아니면 고전 영화인 나홀로 집에까지 뭐 다양한 추억들 꼽으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것 사실은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이제 산타클로스 하면 뭐 어디 핀란드 어딘가에 존재하는 인상 좋은 할아버지 많이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핀란드에서 만든 개념인가요? 그 사람을 모델로 딴 것은 맞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니콜라스거든요. 니콜라우스 주교였습니다. 캐톨릭 교회 주교였는데 서기 3세기, 4세기 경이죠.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니까 앞에 세인트 니콜라스. 요것을 산타클로스란 말로 이제 세련화 시킨 게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뉴욕 정시도 네덜란드가 이민들이 만들었어요. 미국에 이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전설을 이제 미국에서 퍼뜨리면서 산타클로스를 만들었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란 날이 12월 25일은 이라는 게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기 354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서기 31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40년쯤 되던 해 예수 로마 탄생일을 12월 5일로 지정을 했는데 그날이 로마 태양신의 생일이기도 해요. 또 로마 신화의 주피터 아버지 농업의 신, 그러니까 로마의 축제일에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세인트 니콜라스를 산타크로스라고 꺼내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자 여기서 왜 이 크리스마스 때면 양말에다가 양말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양말 이제 선물 담아달라고 걸어놓죠, 아이들이. 예,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신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자기가 하는 일을 남들이 보게 하는 자기의 좋은 선행을 숨어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굴뚝으로 그냥 선물을 집어넣는데 그 선물이 하나가 우연히 굴뚝에서 말리고 있던 양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말에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니고 그냥 만든 얘기로 지금 현재 전설로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설 속에서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31년 이 코카콜라가 나와서 이것을 하나의 형상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아주 인상 좋은 얼굴에 빨간 어떤 복장을 하고 있고 썰매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산타 일러스트는 코카콜라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고, 특히 뭐 그전에도 몇 개 회사가 시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코카콜라만이 지금 살아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1881년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을 완전히 성공한 것은 이제 1900년대 중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코카콜라가 워낙 겨울에 장사를 안 되니까 겨울에는 사람들이 콜라를 잘 안 먹어요. 추우니까요. 예, 그러니까 추운 때도 먹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산타가 추울 때 코카콜라를 선물하면서 하나의 기업체의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나왔다는 이런 뭐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결국은 코카콜라가 만들어준 이미지라는 거. 근데 산타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들도 있다면서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도 그 산타 위치 추적 사이트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들어가니까 12월 24일 날 오세요라는 문자만 나와요. 24일부터 그 문의를 확인해 준다는데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 때 전화를 하면 지금 산타가 지구 궤도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어디서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네, 가르쳐 주는 것은 미국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아주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노레드라는 곳인데요. 외계에서 날아오는 어떤 외계인이나 또는 북한이 쏘는 ICBM 이런 것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국방부 기관인데요. 왜 국방부가 이걸 챙기느냐? 여기에는 또 하나의 기업의 역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가 시어스 로박이라고 있는데 시카고에 가면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한때 했던 그 시어스 빌딩을 만든 곳이기도 하죠. 거기서 시어스 세일즈 확대 전술의 일환으로 1955년에 산타하고 직통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여기에 오면 선물을 보내주겠다 해서 어린이가 전화를 오면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지 않습니까? 프린트물을 보냈는데 직원의 실수로 번호 하나를 잘못 쳤어요. 근데 번호 하나를 오타했는데 그게 항공우주국 번호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12월 24일 날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오니까 헤프슈프 대령이 처음에는 애기야 장난치지 마 했다가 애기들이 울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모양이다. 이래서 그때부터 그 레이더를
중계를 했어요. 지금 산타가 어디 오고 있다. 근데 사실은 추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많은 행성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네. 그중에 산타가 있을지도 모르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사태를 이제 보여주는 지금도 이 사이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이 12월 24일 날 여기 들어가서 전화를 하시면 산타 위치를 추적해주는 그 사이트도 보여주기도 하고 말도 해줍니다. 유쾌한 해프닝에서 벌어진 장난인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인터넷에 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